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77번째. 오늘은 육친편 중에 인수 마지막 시간. 인수가 왕한 사주의 흉작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수에 대한 마지막 시간. 왕한 인수가 사주에 어떤 흉작용을 한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에 인수가 너무 왕할 때 어떤 흉작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에 나열된 거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는 거. 사주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남녀 모두 자식덕이 약하다. 인수가 너무 왕하면 무슨 얘기냐? 여자분한테 자식은 뭐죠? 어떤 오행이죠? 육친이 식상이죠. 식신상관이 자식이죠. 남자한테는요 관성이 자식이란 얘기죠. 자, 인수가 강하면 인수는 식상을 치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자식덕이 없고 남자한테는 관성이 자식이란 얘기죠. 인수가 많다 보면은 이 관성이 인수를 생하는 오행이거든요. 너무 인수가 많다 보면 관성이 인수를 생하다가 힘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설명드리면, 자, 물이간이 있다고 봐요. 본인이 물로 태어났으면은 인수가 뭐죠? 쇠, 금이 되죠. 그러면 식상이 뭐가 되나요? 물이간한테 나무. 그리고 관은 뭐죠? 관은 흙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극목이 되죠. 인수가 많으면 이 나무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상을 치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이니까 자식덕이 없고, 또 남자한테는 흙이 자식인데 이 쇠가 너무 많다 보면은 이 흙이 토생금 하다가 보면 약한 흙이 기진맥진, 이 많은 쇠를 갖다 생하다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자식덕이 없다. 그래서 인수가 많으면 여자분은 식상을 치고 남자분은 관에 힘을 빼버리기 때문에 자식덕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흉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남녀 모두 빈하게 살 수 있다. 빈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남자든 여자든 식상이 의식주를 얘기하죠.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하는데 의식주, 이게 재물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식상인데 인성이 강하면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식상을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인성이 강하면 이 식상을 치기 때문에 의식주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상당히 빈하게 살 수 있고, 이게 또 재물의 뿌리가 되는데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재물복도 떨어지니까 빈하게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빈하게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통병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은 남녀 모두 건강 수명운이 약하다. 건강 수명운이 뭐죠? 마찬가지 식신 상관이 이게 건강 수명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이론으로 인성이 강하다 보면 식상을 치기 때문에 건강 수명 운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여자는 이성 배우자덕이 약하다. 자, 여자한테 이성 배우자는 뭐죠? 관이죠. 관. 사주에 인성이 강하다 보면 이 관이, 아까 남자분 사주에서 관이 자식인데 강한 인성을, 왕한 인성을 갖다가 관이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하다 보면 이 관이 기진맥진해 가지고 힘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관의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자 경우에는 배우자, 남자 경우는 자식운이 약해진다는 통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이러한 통변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열한 것 중인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인성이 강하면 관성이 힘을 다 빼준다 했는데 재성이 강해가지고 관을 생하고 있으면 관이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통변이 안 먹힌다는 얘기죠. 이러한 관계도 있다는 거 아시고, 또 다른 흉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흉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이러한 흉의 작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 한번 볼까요? 계면연, 계해월, 을축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은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계수는 작은 물, 그럼 이 계수도 작은 물이죠. 그 다음에 묘목은 작은 나무,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축토, 축축한 작은 흙. 그러면 이 축토도 축축한 물을 품은 작은 흙이 되겠죠. 정화, 작은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작은 물, 큰 물이 합쳐서 물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쇠가 보이지 않죠. 물론 축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기는 되어 있죠. 그런 상황이고,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계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계수도 편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해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자, 묘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축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축토도 편재가 되겠죠. 정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육신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쇠는 나를 극해준 오행이니까 관성이 되겠죠. 관성. 상당히 정인, 편인 합쳐서 인성이 많은 사주가 됐네요. 인성이 상당히 왕하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네요. 초겨울에. 해월은 나를 생해주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알기 위해서 을목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내편이 되겠네요.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연지의 묘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나와 있는 건 없죠. 해 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 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계수, 작은 물과 월지의 큰 물 해수가 합쳐져서 을목에게 힘을 주고 있네요. 상당히 내편이 많죠. 남의 편은 작은 물, 정화, 축토가 남의 편이네요. 물론 축토 안에 계수도 힘을 보태는 거 있고,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강해졌네요. 자, 이 사주에서 가장 병이 뭐냐면은 해수, 계수 이 물이에요.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 작은 나무는 한 방에 밀어버리고, 이 축축하게 물을 품은 흙은 흙탕물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이 불은 젖은 나무를 던져줘 봐야 불이 꺼진 것도 있지만 이 많은 물이 이 을목 정도는 밀어버리고 정화까지 같이 동시에 밀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물이다는 얘기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흉해졌어요. 자, 이 인수가 많으니까, 나한테 생해주는 게 많으니까 이런 사주를 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을목인 본인이 썩고 있죠. 바로 화초,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화초 너무 이쁘다, 물 많이 주면 썩는 것 같은 위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가 본인을 망쳐버리는 그런 형국이다는 얘기예요. 인수가다.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 자칫하면 본인이 망친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이번 여자분이니까 관성을 한번 보자고요. 배우자 오늘. 관성이 어디 있나요? 축토 안에 신금이 관성이죠. 쇠니까 이 쇠가 이 많은 물을 갖다 생하면서 힘이 다 빠지기도 하고 수다금침으로 열이 퐁당 빠지기도 해서 쇠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 흙은 흙탕물이 돼버린 상태고, 그러니 관성이 너무 약해서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 쇠의 기운을 갖다, 쇠가 금생수 하다 보면 힘이 빠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의 힘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남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남자운이 약하고, 또 이 축토가 부성인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배우자운이 약하고,
또 이 불은 있으나 마나 하는 불이에요. 촛불이지만 이 많은 물에 의해서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식상이에요. 식상. 자식이죠. 자식운도 약하고 또 의식주가 되겠네요. 의식주도 약하고 수명도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물들이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장악하면서 흙도 쓸려 내려가고 흙 아래 들어있는 쇠도 이 물을 갖다 생하다 힘이 빠져버리고 본인도 썩어버리다 보니까 이 불도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라 인성이 너무 가다해서 배우자운, 그 다음에 의식주,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건강운이 모두 약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물론 대운 흐름이 상당히 좀 도움이 돼서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 모든 그 배우자운이라든가 육친덕이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은 아까 앞에서 나열했던 안 좋은 기운을 모두 적용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기해년 병인월 기사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기토, 작은 흙이죠. 그러면 이 기토도 작은 흙이 되겠네요.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병화, 큰 불, 산불이죠. 임목, 큰 나무. 그러면 이 임목도 큰 나무가 되고 이 병화는 산불 같은 큰 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화 역시 큰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큰 불들이 상당히 많죠. 큰 나무도 있고 사주에 안 보이는 오행은 쇠가 안 보이죠. 쇠. 예, 쇠가 안 보이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기토는 나와 같은 오행, 음행이 같으니까 비견. 해수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병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러면 이 병화도 정인이 되겠죠.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러면 이 임목도 정관이 되겠네요.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그 다음에 사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인성, 정인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주네요. 사주에 지장간에만 있는 쇠, 지장간 경금 안에 그 사화 안에 경금이 있죠. 이거는 식상이 되겠네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네요. 인월이면 초봄이죠. 봄은 흑에게 극을 하는 계절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 강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토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기토의 내편은 같은 흑이나 흑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쭉 찾아보니까 연간에 기토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지장간 해수 안에 무토, 임목 안에 무토, 사화 안에 무토, 지장간에 있는 흑도 꽤 됩니다.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월간의 병화, 일지의 사화,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상당히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임목, 지장간의 병화도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내 편이 많은 형국입니다. 남의 편은 임목, 해수가 남의 편이 됐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임목을 한번 보자고요. 임목, 시지에 있는 임목, 월지에 있는 임목은 나를 극하는 정관이란 얘기예요. 근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위에 있는 병화, 옆에 있는 사화를 생각하고 있어서 관인상생으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네요. 이 임목 역시 마찬가지 시간에 있는 병화, 사화를 생각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돼서 관인상생이 되면서 내 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수 하나가 남네요. 해수. 이 해수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임목하고 인의 합을 하네요. 이 불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해수 안에 있는 물이 많이 줄어들면서 임목, 나무, 해 중에 간목이 상당히 발현을 하면서 합을 청하니까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최강사주가 되면서 삼상격을 이뤘네요. 이 해수가 나무가 되면서 나무, 불, 흙으로 세 개로 이루어진 삼상격 종격 사주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목화, 토로, 운기도 받아야 좋은 그런 삼성격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관인상생이 돼 있고 사주가 아주 강하고, 그래서 이 사주가 학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깊은 학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학문성은 뛰어나는데, 만약에 거꾸로 재물을 쫓아가면, 이 물이 말라버렸는데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은 엄청난 굴곡을 가질 수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학문으로 가서 문제는 없는데, 이 사주를 보면 불바다 사주라는 얘기예요. 불바다 사주가 되다 보니까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이 있어요. 경금, 이게 식상이죠. 식상이 불에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식상을 인성이 큰 불이, 그 불들이 합설해서 치고 있다 보니까 식상이 녹고 있다는 얘기죠. 식상은 의식주죠. 그 다음에 수명, 건강을 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녹고 있다 보니까 건강, 이 사주를 보면 의식주도 의식주지만 건강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고, 이게 이 물은 거의 인목하고 합의되고 흡수돼 버렸으니까 없고, 불은 지글지글하다 보니까 이 흙은 갈라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이 뜻하는 건 소화기 계통이죠. 사주의 수분이, 실질적으로 사주의 수분이, 물이 없으면은 실질적인 체질도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체질이고 몸에 수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위에 수분이 없다 보면 위가 상당히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에 상당히 불리함이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위궤양, 위염, 위암 이런 쪽으로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상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수명, 식상, 수명, 그 다음에 건강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정격사주는 항상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약점이라고. 건강, 그 다음에 배우자, 거기에도 부합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건강이 상당히 걱정된다는 얘기죠. 식상은 이 많은 인성이 식상을 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 흙이 뜻하는 거는 피부를 뜻해요. 피부. 이분이 이 흙이 갈라터져 있으니까 피부가 갈라터져 있다. 이분이 아토피를 상당히 깊게 앓고 있는 그런 사주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강한 왕한 인성 불이 식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수명, 건강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경자년 정해월 을사일 정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은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경금 큰 쇠, 자수 작은 물, 정화 작은 촛불. 그러면 이 정화도 작은 촛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그러면 이 해수도 호수같이 큰 물. 사화 큰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도 많고, 정화, 사화 이게 합쳐서 불기운도 좀 있는 것 같죠. 예, 나타나지 않는 오행은 흙이 안 보이죠. 물론 해수 안에 무토, 사화 안에 무토, 해수 안에 무토, 지장간에는 흙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을목, 경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자수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정화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정화도 식신이 되겠죠. 해수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러면 이 해수도 정인이 되겠죠. 사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정인, 편인이 합쳐져서 많고, 그 다음에 식상, 상관도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흙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재성이죠. 재성. 이렇게 육친과 오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겨울이죠. 초겨울에 나를 생해주는 계절에 태어나서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편 한번 찾아볼까요?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이 내편이 되겠죠.
먼저 나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무는 없죠. 물론 지장간, 해수 안의 간목, 해수 안의 간목은 있지만은 나와 있는 건 없네요. 물은 어디가 있나요? 물은 자수, 작은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합세해서 물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죠. 그런 형국이고, 남해 편은 정화, 사화, 정화, 경금이 남해 편입니다. 그래서 큰 물들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서 상당히 물진이 많은데 좀 더 깊이 보자고요. 먼저 이 경금을 한번 보자고요. 큰 쇠는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밑에 있는 물을 생하느라고 나를 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인해서 이 녀석은 쇠는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네요. 그 다음에 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작은 불은 이 사화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을목에 생을 받고 있어서 의지처가 되지만은 사주를 깊이 보면은 먼저 이 큰 불이 사해충으로 꺼져버리네요. 양쪽에서 충을 때려버리니까. 이 많은 물들이 덮치니까. 그래버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정화는 의지처가 을목밖에 없는데 을목 역시 이 많은 물이 덮치기 시작하면은 수생식물이 되면서 젖고 떠내려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화도 무늬만 있지 거의 꺼졌다고 봐야죠. 이 물이 사주 전체를 장악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주 강한 사주가 됐는데 이런 사주를 과연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을목이 썩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썩고 있는 형국. 이 불은 개수만 많았지 이 작은 나무가 이 물하고 통관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물이 순식간에 사화, 정화를 갖다 덮쳐서 사화를 꺼버리는, 사화, 정화를 불을 꺼버리는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의 인수가 너무 강하고 쇠는 인수를 강하고. 자, 여자분이니까 먼저 남편 덕을 볼까요? 이 경금이 남편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 무정하고. 이 경금이 하는 일이 뭐죠? 이 사주의 흉한 물을 갖다 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주 나쁜 남편이 됐죠. 더군다나 이 많은 물을 갖다 금생수 하다 보니까 이 쇠가 상당히 힘을 잃다 보니까 남편 덕도 없고 무정하고 그리고 흉한 물을 생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 덕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수가 강하면은 이렇게 관이 인수를 생하면서 힘이 빠진다는 얘기죠. 사주에 흙이라도 있으면은 토생금 해주면 좀 덜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다음 자식복 한번 볼까요? 자식복. 불이 자식이죠? 자식복 있나요? 이 물들이 다 꺼트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늬만 정화 사화 해가지고 개수만 많았지 이 작은 나무로는 이 물하고 불하고 통관 역할도 못 해주고 땔감 역할도 못 해준다는 얘기죠. 이 사화가 꺼지고 직탁 사이충으로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도 꺼져서 자식운도 약하고 이 식상이 뭐죠? 의식주도 되죠. 의식주, 재물의 뿌리. 그 다음에 건강도 되죠. 이 모든 게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이분 사주가 이렇다 보니까 이분 삶이 진짜로 그래요. 남편은 정이 없어서 남편대로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남편이 돈도 안 주다 보니까 본인이 식당 일을 하면서 겨우 벌어서 먹고 산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형국이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인수가 강하면 이런 흉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을까요? 불이 일단 꺼졌다. 그러면 기혈순환이 안 되죠. 심장이 약하니까. 불이 뜻하는 게 심장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이 약해서 기혈순환이 안 되고 나무가 또 썩었죠. 햇빛이 다 사라지니까. 불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나무가 썩다 보니까 우울증, 그 다음에 신경계통 이런 쪽으로 정신적으로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도 단명기가 좀 앞에 있었던 불바다 사주도 단명수가 있지만 이런 사주도 단명기가 있다는 얘기죠. 식상이 다 꺼져버렸고 나무가 썩고 있어서. 그래서 건강, 의식주, 남편덕이 무지 떨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정유년, 임자월, 갑자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 분포를 한번 볼까요?
갑목 본인은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정화 작은 촛불, 유금 작은 쇠,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자수 작은 물. 그러면 이 자수도 작은 물이 되겠죠. 병화 큰 불, 임목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임수 자수 자수에서 큰 물 작은 물이 상당히 물이 많고 큰 나무 갑목 임목 큰 나무가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오행 중에서 빠진 게 흙이 안 보이죠. 물론 임목 지장간에 모토가 있긴 있지만은 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정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유금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임수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자수 나를 역시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러면 이 자수도 정인이 되겠죠. 병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임목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육진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정인 편인이 상당히 있고 비견도 좀 있죠. 그 다음에 흙은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좀 더 깊이 파악해 볼까요? 갑목 큰 나무가 자월에 태어났네요. 자월은 대설 이후이죠. 겨울. 겨울은 나무를 생해주는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자,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갑목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나무하고 물이 내편이죠. 먼저 나무를 한번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쭉 찾아보니까 시지에 있는 큰 나무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나머지는 없죠. 다음은 물을 찾아보죠. 물은 월간의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지의 자수, 일지의 자수가 나무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나무하고 물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힘을 보태고 있네요. 남의 편은 병화, 정화, 유금이 있는데 이 유금을 한번 보자고요. 유금은 나를 극하는 정관이죠. 정관인데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있는 옆에 있는 물을 갖다 자수를 생하다 보니까 나를 극하지 않고 관인상생으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세력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사주가 강사주가 됐네요. 강사주가 됐고 이 사주가 상당히 흐름이 괜찮아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빠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의 흐름도 괜찮은 사주가 됐네요. 자, 이분 여자분인데 이 관의 동태를 한번 보자고요. 배우자, 남자. 이 요금 조그만 새가 이 많은 물을 갖다가 생하다 보니까 힘이 다 기진맥진이 돼버렸네요. 아니면 수다금치까지 돼서 거의 무력한 관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분 실질적으로 늦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던 분 사주인데 이렇게 관이 사주에 인성이 많다 보니까 이 인성이 이 관의 힘을 갖다 다 빨아먹으니 관성이 기진맥진돼서 배우자 운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또 인성이 상당히 강하면 식상을 친다고 그랬죠. 식상. 자, 요 정화는 이미 큰 물에 꺼졌네요. 그러나 이 큰 불 병화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큰 물이 덮치려고 하지만 이 갑목, 임목 큰 나무가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주는 이 나무가 이 물의 통관 역할을 하고 이 물을 흡수를 해가지고 불에 통관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앞에 사주에서는 을목, 작은 나무다 보니까 통관이 안 됐지만 여기서는 큰 나무 두 개가 숲을 이루어가지고 이 물을 충분히 받아내면서 이 병화와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식상 큰 불은 아주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목생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 왕하다고 해서 식상을 무조건 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하다고 해서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식상이 약하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외의 사주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이 왕하지만은 이 식상이 나무로 인해서 보호가 잘 되고 오히려 잘 건재하고 있어서 식상, 의식주가 좋고 그 다음에 수명, 건강도 좋고 자식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건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좋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흐름이 좋다는 거는 기혈순환이 실질적으로 몸에서 기혈순환이 잘 되고 있는 그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가 이렇게 유통되면. 그래서 건강도 좋고 또 이렇게 식상의 아름다움이 목생화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의식도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죠. 이분 학문성이 뛰어나가지고 상당히 사회생활에서 직장도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가지고 의식주가 든든하고 어느 정도 재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식복도 있고 요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갖고 온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편복은 없지만은 이 인성이 강해서 이 쇠를 갖다가 관성의 힘을 빼니까 남편복은 없지만 이 식상은 치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됐고 특히 또 이 사주가 남자라고 치다고요. 남자가 되면 이 관성이 이제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 그래서 이 인성이 강하면은 이렇게 관성의 힘을 갖다 다 빼가니까 이분이 남자라면은 자식덕이 약한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 남자분이 강하면 이렇게 자식덕이 약하다. 관성의 힘을 빼가니까 흙이 재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을 해주면 좀 덜 하는데 흙이 쇠를 갖다 생을 못 해주다 보니까 더더욱 쇠 기운을 빼가서 남자분이라면 자식운이 약하고 여자분이니까 이게 관성이 되니까 배우자운이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왕하게 되면은 이런 흉이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식상을 치지 않고 식상이 건재할 때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인성이 왕할 때 사주에 어떤 흉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